안녕하세요. 시네포커스 록사입니다. 오늘은 이만희 감독의 작품 세계와 대표작 마의 계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만희는 시대를 앞서간 영화 천재로 불리며 44살이라는 너무도 젊은 나이로 요절한 한국 영화의 전설로 불리는 감독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만희 감독은 동시대에 활동했던 주요 감독들이 인정했던 유일한 감독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평소 김기영 감독은 동시대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이 제일 뛰어나다고 생각했지만 이만희 감독만큼은 예외적으로 인정했습니다. 김수용 감독 역시 이만희 감독은 다른 감독들과는 차원이 다른 레벨이었다고 인정했죠. 임권택 감독 역시 이만희가 살아있었다면 일종의 자극제로서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가 더 풍성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불꽃처럼 한국 영화사에 큰 획을 긋고 떠난 이만희 감독은 1960년대 한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 감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다수의 당시 영화인들은 만약 이만희 감독이 좀 더 활동을 했다면 한국 영화의 지형이 엄청나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영화 미학을 위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던 이만희는 상업 영화 시스템 속에서도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지켜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몇 안 되는 진정한 의미의 영화 작가였습니다. 제 생각에 만일 1960년대 프랑스 까이에드 시네마의 비평가들이 이만희 감독의 존재를 알았다면 그들은 기꺼이 작가라는 칭호를 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정도로 이만희는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직 영화만을 생각하며 영화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원하는 쇼트를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만희 감독은 다양한 장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당시의 한국의 장르 영화들 대부분이 배우의 대사와 연기 위주로 짜여진 연극적 묘사가 중심이었던 것과는 달리 영상과 음향의 조합을 통한 영화적 묘사에 치중하는 연출 방식을 채택합니다. 특히 할리우드식 장르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한국의 정서와 환경에 맞게 변형해서 한국식 장르 영화를 개척하는데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만희 감독이 장르 영화만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필모그래피 중 후반기에 만든 만추, 귀로, 휴일, 삼포 가는 길은 탁월한 영상미로 영화의 예술성을 부여하면서 인간의 심리를 세밀하게 묘사해낸 작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이만희 감독은 요절하기 전 14년 동안 무려 약 50여 편의 영화를 연출한 다작 감독입니다. 특히 1964년은 무려 1년에 6편을 개봉시키기도 했는데요. 정말 대단한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완성도가 고르게 뛰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만희의 작품 세계는 크게 3가지 시기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한국형 범죄 스릴러 장르의 개척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볼 마의 계단과 검은 머리는 이만희식 범죄 스릴러물의 특징이 잘 나타내는 작품인데요. 검은 머리는 누아르의 장르적 공식을 사용하면서도 멜로드라마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한국형 누아르의 진수를 보여줍니다. 콘트라스트가 강한 공감 묘사를 통해서는 누아르의 형식적인 면을 강조하고 사랑과 배신을 겪는 인물들의 탁월한 심리 묘사를 통해서는 멜로적인 감수성을 부각시키는 절묘한 장르적 혼합을 보여주죠. 두 번째는 돌아오지 않는 해병, 쌀이골의 신화, 들국화는 피었는데 등을 통해 전쟁 영화의 전성시대를 연 시기입니다. 이만희 감독의 전쟁 영화는 스펙터클한 전투신도 대단하지만 북한군을 노골적으로 적대시하는 기존 반공 영화와는 달리 철저히 영화에서 타자화시킴으로써 휴머니즘적인 요소를 강화시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과 사천강 전투를 배경으로 한 돌아오지 않는 해병은 용감한 해병들의 악전 고투를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을 대면한 인간의 두려움,
뜨거운 전우회 등을 잘 묘사하여서 한국 정쟁 영화의 기준을 만들었다고 평가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특히 한 명의 영웅적인 주인공 중심이 아닌 각기 다른 개성 있는 여러 등장인물들을 캐릭터라이징했다는 점이 매우 세련되게 다가옵니다. 국방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서 제작되었기 때문에 한국 영화 최초로 대규모 전투 장면을 박진감 있게 묘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성공 이후 한국 영화는 전쟁 영화의 전성기가 열리게 되죠. 쌀이골의 신화는 6.25 전쟁 당시 퇴각하던 국군 원대와 연락이 끊긴 나고병들이 쌀이골로 숨어들고 마을의 원로 촌장이 이들을 숨겨주면서 벌어지는 전투를 다룬 작품입니다. 엔딩 부분에 실감나는 전투신이 매우 인상적인 작품이죠. 이만희 감독의 또 한편의 전쟁 영화 들국화는 피었는데는 말 그대로 비운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전쟁을 다룬 최고의 반전 영화가 될 수도 있었으나 무자비한 검열로 인해 누더기가 되고만 영화죠. 감독 최종 편집본 158분이 100분짜리 편집본으로 둔갑해서 개봉되었다가 2006년 영상자료원에서 복원했지만 총 4개의 네거티브 필름 중 결말이 다 다르고 그나마 검열 당국이 네거티브 필름마저 중간중간 3프레임씩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후대에라도 영화가 공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시킨 것이죠. 세 번째 경향은 예술성이 매우 짙은 멜로드라마의 시기입니다. 만추는 이만희 감독의 최고의 작품으로 항상 손꼽히는 작품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디에도 영화 필름은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젠가 발굴되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작품이 되었죠. 3일 동안의 특별 휴가를 얻어 성묘 가는 여성 모범수와 남성 수배범 간의 사랑을 그린 만추는 베를린 영화제에도 출품되며 각종 영화상을 휩쓸었을 뿐 아니라 20만 명의 관객을 모으며 대중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이런 영화의 필름이 소실되었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미스테리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독들에 의해 리메이크 되었죠. 1975년에는 김기영 감독이 육체의 약속으로, 1981년 김수용 감독은 만추 원제목 그대로 리메이크합니다. 그리고 2011년 김태용 감독이 탕웨이, 현빈 주연의 21세기판 만추를 내놓게 되죠. 산포 가는 길은 황석영 원작 소설을 영화한 이만희 감독의 유작입니다. 그는 이 영화를 편집하던 중 쓰러졌고 이후 간암으로 우리 곁을 떠나고 말죠. 아름다운 영상뿐 아니라 근대화 과정에서 사라져간 고향과 그 정서,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세밀하게 묘사해냈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1960년대 한국 영화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이만희 감독은 다양한 장르 영화를 만들었지만 특히 탁월한 스릴러 영화를 연출하면서 한국형 스릴러 장르를 개척했는데요. 출세를 위해 내연 관계의 간호사를 살해하는 외과 과장과 그에게 복수를 꿈꾸는 진숙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의 계단은 인간의 이중성과 내면의 악마성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의 계단은 한국형 미스테리 스릴러 장르의 원형이라고 불릴 만한 높은 완성도를 가진 작품입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식 미스터리 스릴러에 공포 장르의 관습까지 적절하게 혼합된 마의 계단은 한국 영화 최초로 아주 디테일한 심리 묘사가 돋보이는 첫 번째 심리 스릴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의 계단 이후 스릴러 영화의 제작이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활기를 띠게 되었고 결국 이 결실은 2000년대 후반 세븐데이즈 추격자의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스릴러 장르는 현재 한국 영화에서 메인 장르 중 하나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마의 계단 역시 다른 이만희 감독의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복수극을 특유의 형식주의 미학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 미장센은 동시대 한국 영화와 비교하여 한 단계 높은 수준을 보여줍니다. 우선 공간적인 측면을 살펴볼까요?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인 계단은 미스터리와 반전을 이끌어내는 상징적 공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계단은 포면적으로는 3번의 추락사고가 벌어지는 중요한 사건의 공간이지만 상징적으로는 남성 주인공의 수직적
신분 상승의 욕구를 드러내는 심리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죠. 또 다른 주 공간인 좁은 병원의 복도를 포착하는 유려한 카메라의 움직임, 그리고 다양한 화면 사이즈, 변화무쌍한 앵글 역시 영화의 서스펜스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이러한 세밀한 미장센을 통한 공간 연출을 위해서 이만희 감독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병원과 저수지를 지금의 용산 UN 빌리지 공터에 있는 새로운 세트를 지었다고 합니다. 프리프로덕션 개념이 약했던 당시로서는 정말 획기적인 시도였다고 할 수 있죠. 영화는 신분 상승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애인조차 제거하는 파렴치한 의사의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그리기 위해 과장된 음향 효과와 표현주의적 조명 역시 적극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미지와 사운드의 결합이 매우 돋보입니다. 이만희 감독은 평소 음악적 조예가 깊어서 자신의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에 깊이 관여했는데요. 마의 계단에서도 듣는 이로 하여금 강렬한 느낌을 들게 하는 음침하고 괴기스러운 음악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공포와 서스펜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10분이 넘는 시간 동안 대사 한마디 없이 오로지 음향 효과와 음악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장면을 보노라면 왜 이만희를 당시 천재라고 불렀는지가 새삼 이해되기도 합니다. 영화에서 사용된 목발, 시계, 목걸이, 사진 등 소도구를 이용한 셔레이드 기법도 영화의 서스펜스와 공포감을 증폭시키는데 크게 일조하고 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가 너무나 뛰어난 나머지 당시 동아일보에서는 오리지널이 의심된다고 평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1955년 개봉된 프랑스 영화 디아볼릭, 레 디아볼리크가 연상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한 가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수영장 익사 모티프를 제외하고는 사실 마의 계단과 별로 겹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 조르주 클루주 감독의 연출력보다 이만희 감독의 연출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알아본 마의 계단을 통해 이만희 감독만의 독창적인 미학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자료원 채널은 화면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주엔 강대진 감독의 작품 세계와 마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